원주시가 무허가 교량 철거를 위한 행정 대집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교통 대책을 요구하며 다리를 막아서 실제 철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영월 한반도 지역 인근에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하는 것을 두고 지역 여론이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들어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과의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단풍 명소를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을 꽃으로 만든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 최근 원주 간현유원지 인근의 한 마을 다리 철거 문제를 놓고 원주시와 주민이 갈등을 빚고 있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원주시가 주민이 임의로 설치한 이 구조물에 대해 강제 철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다리를 철거하기 전에 통행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주민들이 마을 입구를 막아서면서 실제 철거 작업은 중단됐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3조 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마을 입구 하천에 설치된 불법 구조물 철거를 위해 중장비가 동원됐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이 장비를 몸으로 막아섭니다. 원주시가 예고했던 행정대집행이 시작됐지만 작업은 이내 중단됐습니다. 철거 대상물은 지난 2017년 주민들이 허가 없이 설치한 콘크리트 세월교와 흙으로 쌓은 진입로 100m가량입니다. 본질이 지금 바뀌신 거예요. 이거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건 얘기를 안 하시고 다른 이거 얘기를 하시는 아니지. 거예요. 우선은 내가 살기 위해서 놓은 거야 이거는. 그럼 당신네들 뭐 했어요 여기까지. 주민들은 행정대집행이 예정된 시각인 오후 1시 전부터 마을 입구를 봉쇄했습니다. 농업용 장비와 차량 등으로 다리 양옆을 막고 마을 주민 20여 명이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하나뿐인 마을 진입교 철거 전 마을 통행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원주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뜯으면 고립이거든요. 이제는 더 이상 지자체에서 버림을 받고 국가에서 버림을 받은 국민은 이 나라의 국민이 아니다. 원주시와 주민들은 오랜 시간 이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주민들은 10여 가구, 주민 20여 명이 사는 마을에 진입교 설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비를 들여 직접 다리를 놓았습니다. 원주시는 국가하천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불법 설치한 주민들을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도 법원은 불법 구조물 철거를 결정했고 강제 집행에 이르게 된 겁니다. 저희는 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철거만 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대책 뭐 이런 거는 일단 고소 쪽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 대집행에는 원주시 공무원과 경찰, 소방, 용역업체 등 인력 100여 명이 동원됐습니다. 우려했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온몸으로 막는 주민들 앞에 실제 철거 작업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원주시는 행정 대집행을 막아선 주민들을 상대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통행 대책을 마련하기 전 다리 철거는 안 된다는 주민들과 하천 관리 원칙상 불법 시설물 철거는 불가피하다는 원주시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구조물을 완전 철거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독감 백신을 맞은 노인들이 숨지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22일 오전 8시쯤 춘천에서 79살 남성 A씨가 출근길에 쓰러져 119 구급대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춘천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춘천의 한 동네 병원에서 독감 백신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홍천에서도 80대 여성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강원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B씨는 지난 19일 독감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과 연관성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미시령 터널 통행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는 22일 열린 임시회에서 주대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강원도 미시령 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설악권 4개 시군뿐 아니라 홍천과 양구까지 6개 인접 시군 주민의 미시령 터널 통행료가 무료화됩니다.
통행료 감면 횟수는 1일 왕복 2회로 주민 부담 완화와 교통 접근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 지역 모 중학교 영양교사가 직장 내 갑질과 식자재 재활용 등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강원지부는 22일 원주교육지원청 앞에서 해당 영양교사의 직장 내 갑질, 식자재 재활용 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원주교육지원청의 감사가 진행됐지만 여전히 학교 현장에 있었다며 퇴출 등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교육지원청은 23일 해당 영양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에서 징계 여부와 경중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근 영월 한반도 지역 인근에서 산업 폐기물 매립장 조성이 추진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를 두고 주민들 간 의견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었는데요.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김선화 기자입니다. 영월의 한 시멘트 생산업체가 산업 폐기물 매립장을 세우기로 하면서 마을이 시끄럽습니다. 축구장 26개 규모의 폐광산 부지에 폐기물을 매립하겠다는 계획인데 이를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론은 지금에서 주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도로를 따라 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연이어 걸려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인한 농산물 피해, 청정영월 이미지 훼손을 우려하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마을에서는 매립장 조성 환영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지역 생존과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을에 폐기물 매립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이처럼 찬성과 반대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이들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침출수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입니다. 반대 주민들은 청정 영월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며 사업 철회를 촉구합니다. 산업 폐기물 그 단지가 거기 있다 그러면은 그 소비자분들이 농산물 구입하겠습니까? 동강 서강이 흐르고 또 청정한 곳이고 또 물족한 그런 자원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여기에 유치하게 되면 우리 자원 자체를 그만 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찬성하는 주민들은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이에 따라 안전한 매립장을 만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완벽한 시공을 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주민들이 그 들어오는 시력이 들어오는 거 매립하는 것도 아주 주민들이 감시원이 감시도 하고 철장 감시하에서 하고 하면은 지금 우리가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문제다. 수십 년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업체가 매립장을 통해 경영이 원활해지면 지역 역시 활기를 띨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고령화도 돼 있어가지고 뭐 지역 경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좀 낙후돼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에서 지역의 활성화, 지역 경제 활성화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은 보탬이 될 것 같고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기업과 같이 상생하는 입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면을 봤을 때 조금 지역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주민들은 일자리 창출 등은 미미한 수준으로 실제 와닿는 게 없다며 매립장 조성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고 반박합니다. 계속 그쪽에 취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취업이란 문은 좁고 그래서 뭐 쓰레기 매립을 하면서 몇 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을 한다라 하지만 그게 절대 대변이 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 원주지방환경청은 업체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대기질과 악취,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는 등 환경적 측면에서 사업 시행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환경청의 보완 의견을 검토해 본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의 사업을 두고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게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말 주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청회에서도 이들의 의견 대립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네, 올가을 전국의 단풍 명소들을 차례로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도 가을로 물들었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빈센트 반 고흐의 대표 작품들이 정원의 꽃들로 재탄생했다고 하는데요. 김신혜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계절을 실감케 합니다. 특히 올 가을에는 네덜란드 정원이 특색 있게 꾸며졌습니다. 정원 전체가 고흐의 화실로 태어난 겁니다. 순천시는 올해 봄부터 네덜란드 화가인 고흐의 대표 작품들을 정원에 담아내기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고흐가 정원에서 영감도 많이 얻고 또 정원이 유일한 안식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흐의 5가지 작품을 저희가 테마로 해가지고 부분 꽃으로 국화하고 해바라기, 코스모스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출을 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을 걷다 보면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부터 고흐의 방까지 곳곳이 한 폭의 그림처럼 꾸며져 작품을 찾아가는 재미를 더합니다.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미처 전하지 못한 편지도 지나는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관광객을 응원하는 문구들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요즘 뭐 코로나 블루라고 우울증 걸리는 분도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밖에 나오니까 힐링되고 또 좋은 마음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더 좋네요. 이외에도 순천만 국가정원 곳곳에서는 국화와 코스모스, 천일홍 등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정원에 꾸며진 고흐의 화실은 이달 말까지 운영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이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달래보는 것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경기도 포천의 산정호수는 곱게 물든 가을산과 호수가 어우러져 절경을 자랑하는데요. 호숫길을 따라 걸으며 단풍을 감상하는 건 어떨까요? 김초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널따란 호수 뒤로 가을산이 펼쳐졌습니다. 주황빛으로 곱게 물든 가을산은 반짝이는 호수와 어우러져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해발 약 920m의 명성산과 그 좌우로 해발 300m의 망봉산, 망무봉이 둘러싸고 있는 포천 산정호수. 그 이름처럼 마치 산속의 우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호수 둘레길은 가을을 느끼기에 제격입니다. 3.2km 길이의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가을 풍경을 감상하니 마음이 절로 편안해집니다. 나이 든 사람이 걷기도 너무 편하고 호수와 어울려가지고 단풍하고 너무 좋았어요. 오랜만에 힐링한 것 같아요. 둘레길 옆에 활짝 핀 꽃들은 바람에 흔들리고 단풍잎 사이로 보이는 호수는 또 새롭습니다. 곳곳에는 사진을 찍도록 다양한 공간이 꾸며졌습니다. 억새 장식이 더해져 가을 분위기를 돋우니 그냥 찍어도 작품입니다. 경치가 단풍이 들어서 너무 좋아요. 산정호수의 가을 내음이 짙어지면서 주말 사이 더 많은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강원일보 창간 75주년 기념식이 22일 강원일보사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박진호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등이 참석해 시대 변화에 따른 역량을 높이고 지방 언론 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장기 근속사원과 우수사원 등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강원도 내 35개 도심공원의 토양환경 오염 정도가 기준치 이내로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환경청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7개 지역 35개 도심공원에 대한 토양 안전성 조사를 벌여 모든 조사 지점에서 토양오염 우려 기준 이내로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원주 행구수변공원, 춘천 의암공원, 강릉 경포생태습지공원, 속초, 청초호 유원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사 결과 중금속 8종을 포함해 모두 12개 항목에서 국내 자연생태 토양 내 물질 농도 수준으로 양호했다고 환경청은 덧붙였습니다.